네, 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8월 2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선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67만 6천원, 최저 223만 2천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9.9%였습니다. 8월 6일 종가 224만 7천원에서 8월 13일 종가 264만 4천원으로 한주간 17.7%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6만 370원, 최저 4만 8,01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5.7%였습니다. 8월 6일 종가 5만 340원에서 8월 13일 종가 5만 8,030원으로 한주간 15.3%가 올랐습니다. 레이븐은 한주 동안 최고 약 55.57원, 최저 48.55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4.7%였습니다. 8월 6일 종가 51.69원에서 8월 13일 종가 53.08원으로 한주 동안 2.7%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7일 오전 9시 905테라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908.68테라로 일주일 새 0.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7일 오전 9시 30.25테라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29.66테라로 일주일 동안 2%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8월 7일 오전 9시 2.79테라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2.41테라로 일주일간 13.6%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난이도는 소폭 상승했으며 레이븐의 난이도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한주간 최고 난이도는 12.43페타, 최저 난이도는 11.32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9.8%를 기록했습니다. 8월 7일 오전 9시 11.92페타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12.29페타로 3.1%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412.28테라, 최저 370.63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2%였습니다. 8월 7일 오전 9시 387.9테라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389.32테라로 0.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3,288, 최저 33,380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2.5%였습니다. 8월 7일 오전 9시 38,907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31,496으로 19%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7일 오전 9시 0.0131개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0.0127개로 일주일간 3.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7일 오전 9시 0.4973개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0.494개로 한주간 0.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븐은 8월 7일 오전 9시 1281.717개에서 8월 14일 오전 9시 1594.8189개로 한주간 24.4%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에 이어 1위는 이더리움 카스파 듀얼 채굴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한 단계 오른 이더리움, 3위에는 한 단계 내린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4위에는 3단계 오른 코르텍스, 5위에는 한 단계 오른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가상화폐 상품 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채용은 투자솔루션 상품 개발팀에서 가상화폐 패키지 상품 및 인덱스 전략을 개발하는 담당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해당 공고와 관련해 가상화폐 패키지 상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들을 개발하고 교육, 고객 적격성, 투자 집중 및 리스크 감독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로저스는 가상화폐 업계는 미래의 가상화폐가 화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돈이 디지털화가 되면 그건 정부의 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는 앞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당국이 간섭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한 달여 남은 이더리움 병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JP모건은 가상화폐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의 요인으로 디파이 시장 붕괴의 제한적 영향과 이더리움 병합 이슈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병합과 관련해서 이번 랠리를 이끈 주요 원인이라며 올해 말 이더리움 병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시장 분위기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가상화폐 거래 지원 기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관계자는 이용자 계정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국가와 예정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현재 남미 18개국에 진출한 상태며 활성 사용자는 약 8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입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알리레자 페이만팍 산업부 차관은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입 계약을 가상화폐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만팍 차관은 가상화폐를 통한 공식 무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9월 말까지 가상화폐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대외 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병합 일정이 계획보다 앞당겨졌습니다. 팀 베이코든 핵심 개발자들은 최근 진행된 개발자 통화에서 총 터미널 난이도 TTD가 587의 7,000경에 도달할 때라는 데 동의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나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입 및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세금 징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가상화폐 사용에 광범위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와 지갑을 규제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며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필리핀 통화당국이 당분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신청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현재 당국에 등록돼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중 가상화폐 사업을 확대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2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채산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8월의 남은 절반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 채굴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